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동기부여 되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무기력할 때, 그리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왜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이 책을 읽으시면 왜 살아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저는 이렇고요. 자,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죠. 그리고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다가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은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니까 28명이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수용소에 갇혔으면 한 27명 정도가 죽고 1명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주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소에서도 주로 이제 노역을 했거든요. 일을 하고 뭐 진지를 구축한다든가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뭔가 일을 자꾸 하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프거나 비실비실대거나 이런 사람은 제일 1순위로 이제 가스실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니까 이 빅토르 플랭클은 거기에서도 유리 조각 같은 거를 주워서 맨날 면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을 툭툭 쳐가지고 좀 발그레하게 만들어서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노역을 함으로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살아남는 과정에서 이분이 삶이란 뭐구나. 이런 극한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원래가 또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노고테라피라는 정신과 이론 그리고 정신과 치료법을 창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로고테라피를 이해해서 지금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정신분석 이론에는 이제 프로이트 학파의 쾌락의 원칙이 있고요. 아드리안 학파의 우월의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걸 근거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이들은 주장을 했다면 빅터 플랭클은 노고테라피에서 의미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사라진다. 더 잘 살게 되더라. 라고 주장한 게 노고 테라피입니다. 자, 그러면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건 뭘까요? 이분이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 하면 자기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어 보니까 그 수감자들 중에서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났을 때는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더라도 내가 할 일이 있고 여기서 나가더라도 나는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더라. 라는 거를 몸으로써 자기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미의 원칙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제 노고 테라피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치료라든가 이런 의미가 있다면 로고는 그리스어로 이제 로고스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로 로고스입니다. 의미 또는 논리에 해당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란 어떤 걸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인간은 누구나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 늘 자기만의 삶의 무게, 짐을 지게 되는데 삶에서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태어나서 내가 내 직업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일정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직업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학생 때부터 나는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요리학과에 가서 요리사가 되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직업을 선택했겠지만 그런 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자기가 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대학을 갔고 대학에서 여러 군데 회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특정 회사에 갔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 여러 군데 지원하다 보니까 합격해서 가게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합격을 하고 보니까 또 특정 부서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부서 발령이 난다든가 또 전직 회사 내에서 부서가 옮겨지고 또 어쩌다 보니까 스카웃돼서 또 가고 이러다 보면 회사라든가 부서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내가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인생인데 그러면 늘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 하고 사느냐가 아니라 원래 인생은 이런 거다. 그렇다면 그 일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이제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삶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은 자기가 택한다. 이렇게 이것조차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삶에서 의미를 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삶을 대합니다. 이렇게요. 삶한테 자꾸 우리가 삶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은 이래야 돼. 내 삶은 이런 식으로 사라져야 돼.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현실의 삶이 자기가 기대했던 바가 아닌 순간 자꾸 실망하게 되고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반대로 삶이 나한테 도대체 뭘 기대하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도대체 어떤 소명을 다하라고 내가 태어난 거지? 삶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렇게 시련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도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의미로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1920년쯤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1985년쯤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나라도 없었죠. 그리고 독립하자마자 남북으로 갈렸고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끝나자마자 이제 이승만 독재 정권 있었고 독재 정권 끝나자마자 또 박정희 독재 또 시작됐고 끝나자마자 전두환 독재 시작됐고 전두환 독재가 끝나기 전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삶은 1920년에 태어나서 85년에 죽은 우리나라 사람은 늘 나라 없는 세상, 전쟁 있는 세상, 민주주의가 없는 세상에서만 살다 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불행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삶의 조건을 외적인 데서 찾기보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내가 찾아야 될 의미는 뭐지? 이 시련 속에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삶의 조건, 환경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지 태도는 내가 결정한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피노자가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라고 말했고요.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대할 때 이 시련이 뭐다? 이게 내가 더 크라고 주어진 나에게 닥친 시련이기보다 하나의 디딤돌이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시련은 더 이상
실현이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노고테라피에서는 의미를 찾고자 할 때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삶의 기회가 두 번 주어졌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럼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이미 다 살은 거예요. 첫 번째 삶을 다 한 번 실패를 하고, 다 지금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삶에서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실패했던 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삶의 태도는 달라지겠죠. 이렇게 태도를 결정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로고테라피에서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또는 알고 있던 사람이라도 사람을 만나서 관계하는 거, 이런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시련이 없는 사람이 있죠.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행복하더라도 그 행복을 대하는 태도도 내가 결정할 수 있죠. 이 행복이 또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행복이 또 다른 시련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행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시련이 있다면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이 시련 속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의미를 찾을 수 있죠. 안 그러면 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라가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나는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또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태도는 내가 결정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좀 더 무기력이 해소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책 소개, 이제 빅토르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 소개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